1418년 9월 3일 태종의 장인이자 태종의 사돈인 시모는 44세 영의정에 올랐다. 며칠 후 시모는 명나라로부터 세종의 즉위를 허락받기 위해 사은사의 수장으로서 명나라로 떠났다. 사은사는 왕의 친척을 보내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사은사로 떠나는 시몬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다. 시몬의 화려한 행차는 외척의 득세를 경계하고 있던 태종에게 경계심을 갖게 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외척의 득세를 막기 위해 자신의 처가인 영민 씨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였을 정도로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그 누구든 숙청했던 태종이었다. 어리고 여린 아들이 걱정되어 상황으로서 국정을 이끌던 태종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해 11월 병조자랑 안원우가 태종에게 강상인 심정 박습이 일전의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를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는데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참소했다. 이는 병권을 비롯한 실권을 가지고 임금 위에 군림하는 상황 태종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11월 3일 강상인 박습에 대해 재추국을 열었다. 4차례의 압수령 등 모진 고문 끝에 강상인은 취조자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 강상인은 주모자가 시몬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 강상인은 거열형을 당했다. 박습 역시 유배지에서 참수되었다. 두 번의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공을 세운 좌의정 박은이 이르길 시몬이 전에 영의정을 한사코 거절한 것은 좌의정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태종에게 거짓으로 고했다. 당시 영의정과 달리 좌의정과 우의정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있었다. 좌의정은 병조판서를 겸할 수 있었는데 시몬은 좌의정으로서 병조판서를 겸해 병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서슬퍼런 칼날은 사은사로 떠났던 영의정 시몬을 향했다. 고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태종의 명으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시몬에 대한 조사는 전 영의정 유정현이 맡았다. 조사는 강상인의 경우처럼 혹독했다.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란 신분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시몬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 모든 상황에 배후에 태종이 있음을, 거짓 자백을 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된 시몬은 태종이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날 시몬은 수원에서 사약을 받았다. 야사에서는 죽기 직전 박은의 반남 박씨와는 혼인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시몬은 태종 사후에도 복권되지 못하다 훗날 시몬의 외손자인 문종에 의해서 무고임이 밝혀져 복권이 되어 안효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는 현재 경기도 수원 광교 역사공원 내 안효사에 잠들어 있다. 영모의 혐의로 시몬이 처형되고 그의 형 심인봉, 심징 등은 유배되었다. 국문을 맡은 유정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시몬의 부인과 딸들은 천인이 되어 관노비가 되었다. 시아버지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친정아버지, 왕비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친정이 몰락해버린 소원왕후 심씨,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울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을 소원왕후 심씨는 구중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슬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화의 여파는 그녀에게까지 미쳤다. 유정현, 박은 등은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 딸도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태종에게 패비까지 건의했다. 이들은 태종이 죽고 나면 수원왕후의 복수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상황 태종은 형률에 연주한다는 명분이 없다는 점과 세종과 금슬도 좋다는 이유를 들어 소원왕후 심씨의 패출을 거부했다. 소원왕후는 이미 세종이 즉위 전 왕자 향과 유를 낳았고 친정아버지가 모진 고문을 당할 무렵 셋째 아들 용을 막 출산한 무렵이었다. 태종은 장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아내 원경왕후 민씨만은 끝까지 왕비로 남겨두었던 것처럼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와 숙부를 죽였어도 왕비로서 소원왕후의 지위만은 빼앗지 않았다. 시몬 사건은 외척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정치를 하길 바란 아버지 태종의 의지와 태종에게 아부하려는 신하들이 만든 사건이었다. 외척 세력의 제거는 1419년에 태종이 주도하여 단행된 대마도 정벌과 함께 세종 치세의 한 토대가 되었다.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가 죽고 2년이 지난 1422년 5월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세종에게는 대신들을 일거에 장악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시몬 사건 제조사였다. 세종 역시 장인의 억울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이 제조사를 명한다면 당분간 권한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지만 진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었다. 더구나 핵심 실세들이 제거된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조정이 태종의 신하들에서 세종의 신하들로 대거 물갈이 될 것이다. 이는 장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전 소원왕후 심씨의 한을 달래주는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은 재조사를 명하지 않았다. 효심이 깊었던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쉽사리 뒤집을 수 없었다. 또한 무자비했던 아버지와 달리 세종은 신하들을 품었다. 시몬 제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은 박은과 유정현이었다. 절묘하게도 박은은 태종보다 하루 먼저 세상을 떴다. 그러나 유정현은 그러하지 못했다. 유정현은 시몬을 직접 신문하고 시몬 일가의 여자들을 관비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장본인이었다. 나아가 소원왕후 심씨를 폐비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태종이 승하하고 보복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봐 그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그에게 좌의정 벼슬을 내렸다.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는 꼭 불러 의견을 구했다. 태종을 책동해 왕비 가문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지만 당대 최고의 재정 전문가였던 유정현을 품음으로써 세종은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유정현이 죽자 좌의정 이직과 우의정 황희는 세종에게 소원왕후 심씨 일가의 복권을 주장했다. 세종은 소원왕후 심씨의 친정어머니 순응안 씨와 자녀들을 천안에서 면제했으나 끝끝내 시몬은 복권하지 않았다. 시몬은 세종의 아들 문종 때에 가서야 사면되었다. 참고로 문종에 의해 시몬이 복권된 후 성송심씨 가문은 몇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서인의 태도 심의겸을 위시로 노론의 핵심 가문 중 하나로 정비 3명을 비롯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위세를 떨쳤다. 남편 세종의 판단이 어떤 이유에서건 결국 아버지와 친정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적의 딸이라는 아픔을 소원왕후 심씨는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모진 세월을 버텼지만 역사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원왕후 심씨의 장남 문종의 세자빈 2명이 쫓겨나야 했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